안녕하세요. 북큐레이터 인프로입니다. 우리의 미래 사회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기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단편 소설을 읽는 것처럼 어떤 미래의 SF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평소에 모아오신 글들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도 상당히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될지 이런 내용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3가지 물감으로 그린 미래 도시인의 생활, 두 번째는 인공지성이 만드는 미래의 정보도시, 세 번째는 하드웨어가 만드는 미래 도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첫 번째 장 3가지 물감으로 그린 미래 도시의 생활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가지 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인공지성, 가상현실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죠. 즉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정보에 접속을 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글로벌 정류장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본다면 유튜브도 있을 테고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국내에서는 네이버라든가 각종 인터넷 포털, 아니면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메신저가 됐든 금융이 됐든 쇼핑이 됐든 다 어우러져 있는 어떤 플랫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그리고 국외에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조가 돼서, 예를 든다면 최근에 11번가가 아마존과 공조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지역 상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상권의 가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의 다양한 금융, 연구, 교육, 예술, 엔터, 게임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가상화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회의 어떤 변화가 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인력이 아주 소수의 직원들로만 운영이 되고요. 대다수의 직접적인 어떤 사람의 노동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인공지성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성 부분일 텐데요. 이 인공지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플랫폼이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인공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코에볼루션, 즉 서로 같이 진화하는 형태로 미래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인공지성은 인간들의 육체 노동을 아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성이 플랫폼을 숙주로 삼아서 자동화된 시스템, 아니면 로봇과 같은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육체 노동이 점점점 사라지겠죠. 플랫폼을 인공지성이 장악함으로 해서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을 바로 이 인공지성들이 다 해나가는 미래의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현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가상현실은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혀 현실에서의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상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면대면 교육을 떠나서 비대면 교육이 실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시공간의 차이가 문제점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의해서 종속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밖을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외국도 가고 싶고, 박물관도 가고 싶고, 미술관도 가고 싶고, 어떤 바다도 가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상 서비스들은 실제로 현재에도 많이 실현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들이 확장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플랫폼, 인공지성, 가상현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미래 도시를 예측하는 데 주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면, 마치 저희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 도시 하면 엄청나게 큰 건물에 비행기, 에어버스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미래 도시가 아니라 비어있는 사무실,
사무실은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공간에서의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인공지성들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람들은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땅에는 어쩌면 그래서 로봇 일부분이 돌아다니고 하늘에는 드론만 날아다니는 굉장히 적막한 미래 도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에도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도시의 지배력은 정보, 통제, 화폐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혼란한 사회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크죠. 변동성이 높아지고 혼란스러움이 계속 반복되는 곳에서의 지배 그룹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과 플랫폼의 스타 그리고 인공지성입니다.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플랫폼 스타를 인공지성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공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스타들을 찾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급해 줄 거고, 앞으로의 미래 도시는 이러한 플랫폼 기반 그리고 인공지성 기반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지배력의 강력한 재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소유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통제력은 점점 약화가 될 것이고요.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력을 갖춘 도구는 어쩌면 근본부터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은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즉 중앙의 강력한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도시 지배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미래 사회에 나타나게 될 대표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어떤 것도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상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인공지성이 만드는 미래의 정보 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노동시장입니다. 앞서 크게 세 가지 물감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지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플랫폼, 인공지성, 가상현실. 그 중에서 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인공지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인공지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죠.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204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이 인공지성은 인간 수준의 진화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70년에서 75년 정도 되면 인간 수준으로 인공지성이 진화될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죠. 즉 인공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기계에 탑재되어 있으면서 모듈별로 인간에 필적하는 수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특히나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결합이 되면 인간의 감정을 채굴하는 형태로 인간 사회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야말로 곧 비즈니스의 가장 큰 수단이고 곧 자원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기쁘고 두렵고 무언가를 애정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가공이 돼서 결국에는 어떠한 소비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 혹은 교육, 치료, 전쟁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다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죠. 저희들이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홈쇼핑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걸 정말 사면 내가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다.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길거리에 혹은 지하철, 버스 이런 데를 타고 가다 보면 온갖 광고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감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굳이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인간 사회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얼만큼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감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할까요?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고 곧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어야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제하고 이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집어넣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소비 영역, 비즈니스 영역들은 감정에 의한 것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스포츠, 영화, 음악, 드라마들 한번 보세요.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감정을 기초로 하고 감정을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시장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곧바로 교육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교육했다. 아프리카의 어떤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자선단체에서 막 모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돈을 내죠.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안 됐다라고 느끼는,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공지성과 가상현실을 예측한 모습이 다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인공지성이 미래 사회를 장악해갈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꼭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장에서의 핵심은 결국 인공지성이 만드는 미래 정보 도시는 감정을 사고파는 시대다. 세 번째 파트는 하드웨어가 만드는 미래 도시 그림인데요. 이 부분에서의 키포인트는 이제 감시 사회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있듯이 도시의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 혹은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정보화시켜서 수집을 합니다. 이 정보화된 데이터들이 결국 모든 사람의 감각을 공유하게 되는 자료로 쓰이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미래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까요? 디스토피아가 될까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이 책 말미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의 극단적인 변화를 앞두고 그 이전 10년에서 30년 사이에 문화적 충돌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문화적인 충격이 극심하게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견딥니다. 그냥 견디는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냥 견뎌 나가는 거예요. 꾹꾹 참으면서. 두 번째는 적응해 나갑니다. 적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겠죠. 세 번째는 이제 상태가 전이됩니다.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즉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험적인 선택을 해서 변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책에서는 미래 사회의 모습들이 이럴 것이다라고는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해서 미래 사회가 이렇게 진화할 거니,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화할 거니 우리가 한번 각자 나름의 준비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선택을 한 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 내에서는 답을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들도 밝히고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절대 이렇게 혁명적인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미래를 지배할 것들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독자는 책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도 좋지만 책도 같이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